자, 오늘은 터키인인 아버지 이르판 균도안과 어머니 아이텐 균도안의 사이에서 태어난 일카이 균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990년 10월 24일 생에 79kg의 이 미드필더는 터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의 일카이와 새벽이라는 뜻의 균도안을 혼합하여 초승달 새벽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일카이는 3살부터 SV 겔젠키르헨 헤슬러 06의 소속으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터키어보다는 독일어가 더 익숙하다는 이유로 독일 국가대표 팀을 선택했지만 부모님의 고향인 터키 발리케실의 두르순베이 지역의 발전과 그곳의 축구 클럽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면서 터키인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르순베이 FA 측에게는 매년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있는 중이며 여기에 더 긴도안 스타디움이라는 이름의 경기장이 건설 중에 있고 발리케실의 도심 한가운데에 42개의 상점과 123개의 사무실을 수용할 수 있는 13층짜리 지식산업단지를 짓고 있다고도 하니까 말이죠. 여기에 특이사항으로는 사촌 중 배구계의 메시라고 불리우는 김연경의 동료였고 터키의 미녀 배구 스타로 유명한 나질 아이데미르의 사촌지간이라고도 하는데요. 물론 가족 모임에서 만나면 서로의 종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운동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소한 이야기들만을 나눈다고 합니다. 인성 좋기로 소문난 선수이고 그 인성에 어울리는 성실한 플레이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균도안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을까요? 궁금하니까 빠르게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균도안은 석탄으로 유명한 독일의 겔젠키르헨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유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치안상 좋지 못한 도시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균도안이 어릴 때부터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주 일찍부터 축구를 배우도록 권장했다고 합니다. 겔젠키르헨에서 태어난 터키 민족의 축구 스타로는 균도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젤, 알틴톱, 킨, 아이안 등의 선수들 또한 이곳에서 나고 자랐으니 말이죠. 균도안의 아버지가 독일로 건너온 건 1979년이었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균도안의 할아버지 혼자 독일로 건너와서 탄광일을 하며 1년에 단 한 번만 터키로 돌아와 가족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가족들 모두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 이후 할아버지가 기어코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가족들 모두가 독일로 건너온 뒤에 균도안의 아버지와 삼촌이 지하 1300km까지 내려가서 해야 하는 탄광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아버지, 즉 균도안의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된과 동시에 균도안의 아버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1980년도에 독일은 이민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도안의 삼촌은 1983년부터 정년 퇴임하기까지 31년간 탄광에서 근무를 했고 균도안의 아버지는 맥주회사의 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했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균도안과 그의 동생이 10대가 되던 시점부터 방학이 되면 아버지의 일을 도와줘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데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거래처에 맥주통을 나르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도와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균도안은 또 축구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거의 부전자전이죠. 운 좋게 VFL 보험에 입단하게 되면서부터 아버지는 넌 축구를 해야 되니까 동생만 데려가겠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키는 동생이 조금 더 컸지만 축구에는 재능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끌려갔었다고 해요. 독일은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독일 전역에 천연 잔디와 많은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는 관중석을 가진 경기장을 지었고 균도안이 처음으로 축구를 배우게 된 겔젠키르헨 헤슬러 06 역시 이 정책에 큰 수혜를 받은 클럽이었었다고 해요. 무려 3살부터 이곳의 소속이던 균도안은 8살이던 시점에 이미 동네 때 아이들 중 최고 기량으로 손꼽혔었다고 하는데 무려 50m 앞에 있는 최정방 공격수에게 발만 대면 골이 들어가는 아주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는 걸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 때에는 모두가 호나우지뉴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공이 있는 곳이면 누구든 몰려들었지만 균도안은 약간 생각이 달랐었다고 해요. 지단을 꿈꿨었고 그래서 늘 공격수에게 어떻게 패스를 넣어줄까에 대한 물음만 했었다고 하니까 말이죠. 축봉! 그 이후 균도안이 8살이던 시점에 샬케에 잠깐 몸담았었다가 큰 부상을 당하면서 헤슬러 06으로 다시 돌아왔고 13살이 되던 시점에 샬케 측은 또다시 균도안에게 접근했으나 어린 나이에 빠르게 실패한 사실이 떠올라서 두려움의 재도전을 망설이게 됐고 이로 인해서 거절하게 되면서 그로부터 2년 후 그러니까 15살이 되던 시점에 SSV 부어루 팀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살에 VFL 보움의 스카우터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균도안은 드디어
드디어 정식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여러 번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면서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2008년도부터 서서히 팀에 녹아들면서 2008-2009 시즌 중 여러 스카우트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2부 리그에 있었던 뉘른베르크의 감독인 미카엘 오웨이냉이 어투루 넘버 10, 그러니까 진정한 10번 역할의 선수라는 극찬을 시작으로 뉘른베르크가 빠르게 움직였고, 이 덕분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고작 5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만 원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낚아채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적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뉘른베르크의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균도안을 프로로 데뷔시켜줬고, 뉘른베르크는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분데스리가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2090 시즌 샬케와의 개막전 경기에 선발로 출장하면서 정식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데뷔하게 됐고, 균도안의 분데스리가 커리어 사상 첫 어시스트가 바이언과의 1차전이었고 첫 골 또한 바이언과의 경기였던 2차전이었다고 해요. 이런 활약을 기반으로 고작 5만 유로의 뉘른베르크로 이적했던 19살의 균도안은 반시즌 만에 무려 레버쿠젠, 호펜하임, 함부르크의 관심을 받게 됐고, 이적료는 무려 700만 유로로 거론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축봉! 하지만 균도안은 높은 연봉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한 시즌 더 뉘른베르크에 머무르게 됐고, 2010-11 시즌에 팀을 리그 6위로 올리는 데에 공헌을 하면서 이때 마침 누리사인의 대체자를 찾고 있던 위르겐 클롭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뉘른베르크는 이런 균도안의 공헌에 보답하고자 고작 400만 유로로 2010-11 시즌의 리그 챔피언인 도르트문트에게 보내주게 돼요. 근데 솔직히 7천만 원으로 영입해서 두 시즌 잘 쓰고 54억에 대판 걸 보면 이 이상 욕심 부리는 게 양심 없는 거긴 하죠. 균도안은 커리어를 쌓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머니의 엄격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동기 시절에는 어머니가 항상 무서운 눈으로 등 뒤에서 숙제를 끝마칠 때까지 감시를 했던 관계로 항상 숙제를 다 마친 후에야 축구를 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때때로 어머니가 자리를 비웠을 때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숙제를 하고 난 뒤에야 앞마당의 차고를 꼴문 삼아서 동네 친구들과 축구를 했었다고 해요. 밤 늦게까지 차고를 향해 공을 차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차고 안에 크고 작은 물건들을 깨뜨리고 부수면서 어머니에게 항상 혼이 났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 뉘른베르크에서 1군 선수로 활약한 시점에도 고등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제2 외국어로는 특이하게도 러시아를 배웠었고, 최대한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10시에 훈련이 있으면 7시 30분에 학교를 찾아가 9시 30분까지 수업을 들었고, 훈련을 마친 직후에도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을 들었었다고 해요. 하지만 유일하게 마지막 1년간 독일어 수업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었다고 하는데, 졸업을 위해서는 학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선생님에게 보충 수업을 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덕분에 선생님은 결국 개별 시험을 치르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 당시 독일어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었는데 너무나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해줘서 굉장히 의외였다고 합니다. 균도안은 이 당시를 가리켜 운동선수가 학업에 게을리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고, 부모님 또한 다른 학생들보다 2배 더 많은 노력을 하라고 충고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학구열을 불태웠던 이유를 설명했었어요. 근데 이때 정말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학생, 밤에는 분데스리가 선수, 솔직히 이건 진짜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축봉! 도르트문트 선수로서 승승장구하던 균도안은 2012-13 시즌 도중 무려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에서 시행한 레알 마드리드에 어울리는 미드필더는 누구일까라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57.8%의 압도적인 득표를 받기도 했다고 해요. 2위가 비달이었는데 29.9%밖에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균도안이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균도안의 아버지인 이르판 균도안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클럽이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영입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적서를 일축했고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었다고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균도안은 2013년 4월 터키인 최초로 플레이보이 표지를 장식했었던 배우이자 모델인 5살 연상인 신라 사인과 열애 중으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베를린에 살았던 27살의 신라와 도르트문트에 살고 있는 22살의 균도안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설상가상 2013-14 시즌이 시작한 직후에 균도안은 14개월짜리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이 둘은 더더욱 만나기 어려워졌고, 이 이후로 이듬해인 2014년 5월 신라는 결국 균도안이 살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신라 사이는 돌연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서로의 일에 몰두하기 위해 2년간의 연애 끝에 결별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요. 균도안은 이 직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와의 국가대표 경기에서 정신적 부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걸 말해주듯이 결승골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균도안은 멘탈이 좋다는 거예요. 프로는 프로입니다. 축봉!
신라 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균도안을 만나기 전에는 독일의 가수 겸 배우인 찰렌보이드와 2013년 2월까지 3년간 연애를 했었고 헤어진 2개월 뒤인 2013년 4월에 균도안을 만났고 2015년 8월에 헤어진 뒤에 2016년 하노버 96 소속의 골키퍼 사무엘 레드링거와 만나 현재는 노르웨이에서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배우 생활하려고 균도안이랑 헤어졌는데 지금 노르웨이에 가 있다는 건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축봉! 아무튼 균도안은 이 이후에 2016년 6월 2일 리버풀 감독으로 있는 클럽의 제안을 뿌리치고 약 2,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패배 있는 맨시티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피파 규정의 일환으로 12세에서 23세까지 성장시킨 클럽들에게 도르트문트는 이 이적료에서 총 5%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했고 이러한 이유로 뉘른베르크, 보훔, 부어, 헤슬러 공육 측은 이득을 보게 됐다고 해요. 부어와 헤슬러는 균도안이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했을 때도 약간의 수익이 생겼었고 그때처럼 이때에도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고 일부는 시설 개선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로 인해서 유망주 수집 경쟁이 지금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축봉! 자, 오늘은 일타의 균도안이라 쓰고 권신이라 읽는 균도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초승달이 뜬 새벽에 태어난 아이라는 고급스러운 이름답게 균도안은 맨시티에서도 너무나 우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의 성공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균도안에 대한 기사는 언제나 미담뿐이에요. 부모님의 고향에도 기부하고 겔젠키렌에도 기부하고 맨체스터에도 기부하고 먼저 연락해서 통 크게 지갑을 여는 모습은 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외질과 함께 논란이 많은 터키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을 지지하는 언행을 하면서 독일 팬들과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이후 인터뷰에서 정치에 대한 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심한 일인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독일 팬들에게 잘못을 인정했고 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운동만 하는 스포츠 선수들은 의외로 이런 부분은 잘 모를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때로는 몰랐다는 그 자체가 잘못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할 땐 빠르게 인정하면서 물러나는 게 옳은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균도안은 약간 현명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월드컵 유로 우승만큼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선수인 만큼 맨시티와 독일 국대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길 바라면서 이번 콘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는 깔끔했다. 역시 균도안.